설계를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런던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설계를 했어요. 자, 요전 시간에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를 공부를 했는데 요전 시간은 어떻게 했느냐면 초전도 9가 있고 거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그러면은 초전도 9에 중앙에 있는 부분은 초전도가 깨졌다가 다시 초전도가 생겨났다가 초전도가 깨졌다가 초전도가 생겨났다 그래가지고 초전도 상태도 안정된 상태가 아니고 노멀 상태도 안정된 상태가 아니더라. 그래서 어떤 상태가 안정된 상태냐면은 초전도하고 노멀하고 섞여있는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안정된 상태고 이 문제를 제일 관심 있게 쳐다본 사람이 누구냐면 란다우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란다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트리트했는가 하는 것들을 요즘 시간에 아주 깊게 배웠어요. 물론 란다우가 했던 그 방법들을 보면 그 방법들이 너무도 간단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그거를 기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를 쳐다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마그네틱 파티클 같은 것들을 거기다 뿌려서 보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그네토 옵틱스 방법을 해서 보는 방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홀 프로브를 가지고서 마그네틱 필드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해보니까 베이직하게는 그 란다우의 이론이 거의 잘 맞았고 디테일하게 굉장히 복잡한 그 문제까지는 다 맞추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또 다른 대가인 런던 아저씨가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런던 아저씨는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준 게 아니라 거기에 커런트를 걸어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이 아저씨는 마그네틱 필드가 아니라 그 커런트를 이 초전도 와이어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전류를 흘려주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그러나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준 거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질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커런트하고 마그네틱 필드의 크리티컬 마그네틱 필드 사이의 그 관계식을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게 실스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실스비라는 사람이 그 실스비의 로에 의해 가지고 커런트가 흐르면은 그 주위에 마그네틱 필드가 생겨나고 있는데 생겨나고 있는 마그네틱 필드가 HC가 되는 순간에 초전도가 깨지니까 그때의 커런트를 우리가 IC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IC하고 HC 사이에는 실스비의 룰에 의한 그런 관계식이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실스비의 그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슈퍼컨덕팅 와이어에다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라는 거는 2I를 CA로 이렇게 나눈 거다.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반경을 우리가 A라고 하면은 이 커런트가 이쪽을 흐르고 있으면은 반경 A 되는 지점에서의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되냐면 CA분의 2I가 된다. 이거 어떤 거에서부터 하느냐면 콜 H는 C분의 4파이에 J가 되니까 H에다가 말이야 이거를 이제 면적적 분을 하면은 이 콜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가 되느냐면 성적분이 되고 H의 2파이 A가 되고 그 다음에 C분의 4파이에다가 J를 면적적 분을 하면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양이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이제 살살 지으면서 2자를 써버리면은 H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CA분의 이제 2I가 된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실력을 가지고서 여기다 써보면은 말이지. 만약에 커런트가 I가 흐르면은 A 되는 지점에서의 마그네틱 필드가 CA분의 2I가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전류를 이제 샥샥 더 세게 이제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초전도가 깨지느냐, 그 크리티컬 커런트는 실스비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실스비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관계식이 이제 성립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게 커런트가 IC가 되면은 그
그때가 이제 HC가 돼가지고 초전도가 이제 깨지게 되더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초전도가 깨졌어. 자, 이게 초전도가 아이가 ICU를 탁 비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초전도가 이제 탁 깨져버려. 그럼 초전도가 깨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초전도가 깨지면은 초전도가 깨지면 어떻게 되나? 초전도가 이렇게 깨지면은 그래서 이제 아이가 IC가 되는 순간에 이제 초전도가 깨진다. 그러면 초전도가 깨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초전도가 깨지면은 이게 노말이 되지. 이게 노말이 된다. 이렇게 노말이 돼요. 그러면 초전도 때는 어떤 때인지 잘 모르지만 노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노말이 되면은 전류를 우리가 흐르게 했으니까 이게 노말이 되면서 전류가 금속에다 말이지. 금속 이런 와이어에다가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전류가 어디에 흐르지? 전류가 유니폼하게 쫙 흐르지. 금속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유니폼하게 이제 흐르게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요 안쪽하고 요 안쪽을 요렇게 잡았을 때 하고 요쪽을 요렇게 잡았을 때 하고 요렇게 잡았을 때를 이렇게 보면 마그네틱 필드가 어디서 제일 크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밖에서 제일 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쪽을 보면은 그 면적을 통해 가지고 흐르고 있는 전류가 적지. 아예 이 동그라미를 질 작게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안을 흐르고 있는 전류가 제로가 되지. 전류가 없지. 전류가 없으면 그 주위에 뭐가 안 생겨나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생겨나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전류가 유니폼하게 흐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HR이 마그네틱 필드가 유니폼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2πr에 CA 자승이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 자, 이것도 또 뭐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그대로 하면 돼요. 자, R만큼 이거 똑같이 H에다가 2π R은 어떻게 되느냐면 C분의 4π에 J에다가 파이 R 자승이 이렇게 돼요. 파이 R 자승. 그렇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인테그랄 하는데 H에다가 DL을 하는 것이 C분의 4π에다가 J에다가 DA로 이렇게 한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고, J가 이제 노멀에서는 J가 유니폼하니까 밖으로 나오면서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파이 R 자승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요거하고 이제 이렇게 똑같아져. J는 어떻게 되느냐 유니폼하게 흐르니까 J는 I를 뭐로 나눈 거냐면은 파이 A 자승으로 이렇게 나눈 거잖아. 유니폼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요 놈을 말이지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HR이 CA 자승분의 2IR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하는 얘기지만은 이 마그네틱 필드가 유니폼한 와이어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안쪽에는 마그네틱 필드 작고 밖에 쪽에는 마그네틱 필드 크지. 당연하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동그라미를 이렇게 크게 잡으면 잡을수록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커런트가 많아져 가지고 이 마그네틱 필드가 이 R에 비례하는 양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전류를 흘려줘 가지고 지금 초전도가 있었는데 전류를 흘려주다가 갑자기 전류가 IC를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초전도가 딱 깨지면서 이게 노말로 상태로 됐단 말이야. 노말로 상태로 되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이번에는 안으로 뚫고 지나갈 수 있지. 아까는 마그네틱 필드가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어디만 있었느냐면 표면에만 있었어요. 슈퍼컨덕터에서는 표면에만 있었어. 마그네틱 필드가 안에 못 들어가잖아. 마이스는. 근데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쫙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더라고요. 자,
HR이 어떻게 되느냐면 HR이 이렇게 되는데 R이 0 근처로 가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H가 뭘로 가느냐면 0으로 가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뭐냐면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쭉 안으로 이렇게 되면서 R이 0로 가면 이제 H가 이제 0으로 된단 말이에요. H가 0으로 되면 어떻게 되지? H가 0으로 되면서 특히 말이지 H가 특별히 HC1보다도 이렇게 작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안쪽에서는 초전도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I가 IC보다 크면은 초전도가 생기면은 안 되기 때문에 쫙쫙 해서 초전도가 깨졌는데 초전도 깨졌다 그러면은 다시 R = 0 근처로 가면 그쪽에서는 초전도가 깨지면 안 된다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지. 왜냐하면 H가 C1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초전도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초전도가 깨졌는데 초전도가 깨지면은 노말이 되면 안 되는 현상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H가 HC1보다 작으니까 H가 HC1이라 HC보다 작으니까 H가 HC보다 커야지 초전도가 깨지는 건데 지금 초전도가 깨지면은 모순이 이렇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제 이상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이른바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인데 초전도가 이렇게 있으면 초전도가 깨지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이 안쪽 R = 0 근처로 해가지고 여기에 초전도가 요 근처에는 초전도가 노말이 생기면 안 되는 영역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얘기야. 여기서는 노말이 생기는 영역이 나타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초전도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야. 초전도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노말이 나타나야 되는데 노말도 나타나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요 근처는 어떻게 되느냐면 특히 R이 작으면은 H가 작으니까 R이 굉장히 작은데 그 근처에서는 초전도도 나타나면 안 되고 노말도 솔루션이 아니니까 거기는 뭐냐면 초전도하고 노말하고 섞여 있는 그런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나타날 거다 하는 게 이제 런던의 생각이었어요. 런던 참 머리가 좋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는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예요.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인데 그놈이 이게 A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어떤 면적 R1까지 그것이 이제 올라갈 거다 하는 얘기지. A까지는 못 가지만 R1까지는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요 상태는 초하고 노하고 초시하고 노시하고 섞여 있는 상태야. 거기서의 필드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동에서의 필드는 HC야. HC보다 크면은 노말이고 HC보다 작으면 다 초전도가 되기 때문에 섞여 있는 상태 속에서는 H가 어떻게 되냐면 HC가 되는 거다. 그래서 0부터 R1 사이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노말하고 슈퍼컨덕터하고 이제 섞여 있는 상태고 여기 R1을 넘어서서 밖에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면 노말인 상태로 이렇게 있을 거다. 그리고 0부터 R1 사이에는 H 필드가 얼마가 되느냐면 HC가 될 거다 하는 거는 우리가 미러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곱하기 하면 이제 모든 일들이 이제 다 해결이 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속에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만약에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은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초전도가 깨지면서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전류를 더 올려주면은 완전히 이제 노말 상태로 가는 그 상태에서의 우리 피직스를 보고 싶은데 이거는 사진 찍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 보통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를 보려면은 거기다가 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준 다음에 거기다가 뭐 마그네틱 파티클을 넣는다든지 마그네틱 옵틱스를 본다든지 마이크로 홀 프로브 같은 거를 하면 좋은데 이거를 하려면은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전기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기줄을 뚫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주면서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서 초전도가 깨지는 볼테지를 보면 I하고 V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거기가 비례상수가 뭐냐면 저항이잖아. 저항이 초전도에 있을 때는 저항이 0이었다가 완전히 노말이 되면 노말 상태에 저항이 나타날 텐데 이 초전도에서 노말 상태로 전류가 점점 커지면서 저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는 실험으로 충분히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이론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 이론을 처음으로 말해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이름도 유명한 런던 아저씨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런던 아저씨가 어떻게 R을 어떻게 알아냈는가 저항을 어떻게 알아냈는가를 한번 이거 풀어보도록 하자. 지금은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것도 논문이 수십 편씩 나오는 거고 일생을 걸고 이 실험들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일생을 걸고 이 실험들을 해가지고 그 독일의 슈퍼콘덕티비티의 대가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휴브너 아저씨, 휴브너. 여기 휴브너 얘기가 나와요. 이 저항 제구 뭐 이래가지고 휴브너가 처음에 이 실험을 시작하고 그럴 때는 BCS가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이 실험을 했고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에서 좋은 일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할게요. 휴브너 아는 사람 현석이는 휴브너 알지도 모르는데 옛날에 현석이 여기 있을 때 휴브너 왔었는데 휴브너의 제자 중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휴브너의 제자가 누구냐면 이제 독일에서 슈퍼컨덕티비티의 대부가 누구냐 그러면 휴브너예요. 휴브너. 실험의 대부 휴브너인데 휴브너의 제자가 누구냐면은 저 지금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있다가 경북대로 옮긴 누구? 이영철 박사가 이영철 교수가 휴브너 제자야. 그로스하고 휴브너가 이제 이 폴 프로페서하고 그 밑에서 쫄따구 프로페서로 그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휴브너 밑에 그로스 밑에 이영철 교수가 거기 있었거든. 그래서 그로스도 여기 한번 왔고 휴브너도 한번 왔었지. 휴브너 지금 리타이어했어. 그래가지고 책 쓰고 있고 뭐 아직도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그 휴브너에 관한 얘기도 이 책에 좀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요. 지금은 그래서 이 런던의 이론을 우리가 런던의 업적을 여기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실험을 했던 휴브너 아저씨에 관한 얘기를 하고 휴브너가 여기 와가지고 옛날에 그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나보고 뭐 이런 실험 해봐 MGBT 나온 다음에 나보고 이런 실험 해봐라 뭐 저런 실험 해봐라 그 다음에 샘플은 남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주라 그래가지고 근데 실험을 같이 일을 못했어요. 휴브너가 리타이어를 했기 때문에 밑에 학생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손발이 없으니까 잘리니까 그 다음에 일을 잘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나고 새로운 물질이 나타나면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벌써 다 리타이어하고 이제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거를 다 아이디어를 갖고 샘플을 갖고서 이제 학생들 옛날 학생들 찾아가서 이 실험 해봐라 이제 저 실험 해봐라 이제 그러는 거지. 나도 이제 난 리타이어 한 다음에 물리를 안 하고 저 들로산으로 히말라야로 놀러 다닐 텐데 혹시 내가 크레이지해져 가지고 새로운 샘플이 나타나서 그거를 들고 이제 딱 생각이 나는데 손발이 없어서 이제 동진이를 이제 찾아간다. 동진이한테 쫙 돌려야지 이제. 동진아 치웠다. 진짜야 진짜. 그러면 인선이를 찾아간다. 인선이를 이제 막 찾아간다. 인선아 옆발 깨지지 말고 지금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이게 젊을 때 이렇게 젊을 때도 있었구나. 자, 그랬을 때 그때 다 받아가지고 아이디어도 좋고 샘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일을 하라 이게야. 우리 이영철 박사 얘기했는데 휴브너가 이영철 박사한테 저 샘플 받아서 이 실험하라 그랬는데 이영철 박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 일을 그때 제때 못했어요.
했으면 좋은 일들 많이 나왔을 텐데 아직도 그 실험들 못했어. 지금 얘기하는 실험이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이영철 박사가 앞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는 거는 I하고 V 사이의 관계를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자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혼자 책을 보면은 이거 굉장히 어려워. 한번 설명 듣고 하면 이제 굉장히 쉬울 거야. 자, 그래서 R이 말이야, R이 이제 R1보다 이렇게 작아지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여간에 R이 R1보다 작아지면은 거기에는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니까 H의 R이 말이지. H의 R이 이거는 H의 R이 뭐가 되냐면 HC가 되더라 이게요. R1까지는 이제 HC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떤 거를 알고 있느냐면 HR이 요거는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데 그 R1까지의 이거를 보면은 아까도 했듯이 2i의 r에다가 그 다음에 CR 이렇게 된다 이게. 요거 조금 전에 우리가 유도를 했었잖아. CR분의 2i i가 전류가 R 안에 있는 토탈 커런트를 R 안에 있는 토탈 커런트를 I라고 하면 R 되는 지점에서의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 J가 말이야. J가 어떻게 되느냐. JR이 이제 JR이 2πR 이렇게 돼가지고 DI에 DR 이렇게 되는데 DI에 DR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고 있느냐면 I를 알고 있어요. 여기서 IR이 뭐가 되느냐면 IR이 2분의 CR에다가 HR인데 HR이 HC라고 써도 돼요. HR이 HC야. R보다 작은 경우에는 두 개가 섞여 있는 데니까 초전도하고 노멀하고 힘겨루기 하고 있는 그 상태는 필드가 HC야.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JR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IR이 R에 비례하는 함수로 돼. 보통 때는 H까지 들어가가지고 H가 R의 함수인데 R1까지는 H가 HC가 되더라 하는 얘기지. 자, 그렇게 되고 요거를 R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하면은 뭐가 되냐면 콘스탄트가 되고 그래서 JR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R분의 1에 비례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C에 HC에 4파이 R이 되더라. JR이. 그래서 R이 R1보다 작을 때는 JR을 이렇게 R이 R1보다 작을 때는 JR이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이 JR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커런트 덴시티에 커런트 덴시티가 무엇에 비례하느냐면 R분의 1에 비례해. 자 그러면 이 지금 가운데는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인데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라는 거는 슈퍼컨덕터하고 노멀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인데 R이 0으로 가면 커런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한히 흘러. R이 0이 아니면은 커런트가 이제 R이 커지면 커런트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하면은 가운데 R이퀄 제로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류가 팍 흐르고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전류의 양이 줄어들다가 R1을 넘었으면 노멀 커런트가 흐른다 얘기야. 전류가 왕창 줄어든다 얘기야. 그지? 아, 가운데 쪽에 노멀하고 슈퍼컨덕터가 섞여 있는 쪽으로 당연히 전류가 많이 흐를 거 아니냐 얘기지. 그런데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르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상론적으로 그거를 만들어냈는데 런던은 어떻게 또 하나의 공식을 더 만들어냈느냐면 런던은 이 공식을 하나 더 만들어냈다. JR이라는 게 뭐냐? JR이라는 게 우리는 J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J는 시그마에다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지? 이게 J가 시그마 2라는 거는 뭐냐면은 옴이라는 사람의 옴의 법칙이야. 옴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J는 시그마 있다 그랬어. 그리고 시그마를 뭐라 그러느냐면 콘덕티비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2라는 거는 뭐냐면 도선 양쪽에 걸어준
거기서 볼테이지를 걸어주면 그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그 일렉트릭 필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커런트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커런트는 R분의 1에 비례해요. 커런트는 R분의 1에 비례하는데 E는 뭐냐면 E는 콘스탄트야. 그러니까 콘덕티비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R의 함수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콘덕티비티 가운데 쪽에는 전류가 잘 흐르니까 가운데 쪽에는 콘덕티비티가 크고 밖에 쪽에는 콘덕티비티가 작은 그런 폼을 하고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콘덕티비티는 어떻게 되냐 5분의 1에다가 R분의 Rn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다. 이거는 뭐 기초지 기초. R이 Rn이 되면은 노말이 되니까 노말의 콘덕티비티고 그 다음에 R분의 1에 비례하니까 비례성수 요거 될 수밖에 없지, 그치? 멋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는 J는 이런 식으로 구했고 하나는 옴의 법칙을 모디파이해서 구했는데 두 개가 이제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뭐가 같으냐면은 이게 J를 아까는 지금은 이렇게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했지만 조금 전에는 뭐를 했느냐면은 현상론적으로 인터메디에이트 스테이트라는 거를 해가지고 알았으니까 그 사이에 이퀘이션이 어떤 이퀘이션이 나오냐면 이런 이퀘이션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게 이 이퀘이션이 나온다는 거를 누가 알아냈느냐면 런던이 알아냈다 이게. 그래서 R이 어떻게 되느냐? R은 이 두 개가 같으니까 R 지워버리고 R이 어떻게 되냐면 로 C에 HC에다가 그 다음에 4파이 2가 되더라. 이야, 멋있다. 그래서 이제 R을 알아내요. 어느 정도까지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살아있느냐 하는 거를 실스비가 아니지 런던이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내요. 참 멋있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I1은 어떻게 되느냐? I1이라는 거는 이제 저 안에 지금 어떤 전류가 흐르느냐 하면은 안쪽에는 전류가 잘 흐르고 초전도하고 노말하고 섞여 있는 상태 속에 전류가 많이 흐르고 밖에 쪽에는 전류가 이제 적게 흐를 거란 말이야. 노말. 그리고 안쪽에는 밖에 쪽에는 노말의 콘덕티비티지만 안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말의 콘덕티비티보다는 훨씬 큰 콘덕티비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와이어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와이어 속은 이제 둘로 되어 있더라 이게요. 이쪽 안쪽은 전류가 잘 흐르는 전류가 있고 밖에 쪽에는 노말 전류가 있으니까 토탈 전류는 여기 I1에다가 밖에 쪽에 흐르고 있는 거를 I2라고 하면은 토탈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I1에다가 I2인데 I1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I1은 R 이퀄 R1이 될 때의 전류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다가 R1을 이렇게 넣으면은 C에다가 R1에다가 HC에 2 이게 이제 I1이 되고 지금 HC를 조금 전에 구했고 R1을 이제 구했으니까 R1을 이제 소거를 시켜버리면 C2에 HC의 자승에다가 로에다가 8파이 2라고 이렇게 쓰겠다. R1을 소거를 해버렸어. 왜 R1을 소거를 했느냐면 실험을 할 때 R1이 얼마가 되는가를 전선을 까가지고 잘라가지고 볼 수가 없으니까 잴 수 없는 그러한 물리량은 이제 없애버리자. 그래서 R1을 지금 없애버렸어요. 자, I2는 어떻게 되느냐? I2는 쉬워. I2는 노멀 상태의 초전도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써놓고 자, I는 시그마 2인데 J는 시그마인데 I는 시그마 2에다가 면적을 곱해요.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면 A 자승에다가 R1의 자승이 이렇게 돼. 자, J는 로분의 1이 시그마고 시그마 2인데 I는 거기다가 흐르고 있는 거기다가 면적을 곱해주는 건데 면적이 노멀 상태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파이에다가 A 자승 마이너스 R1의 자승이 된다. 자, 여기도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잴 수 없는 물리량 R1이 표시가 있기 때문에 R1을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파이
자승에다가 2에다가 O에다가 마이너스 2자승 X 자승 4파이 16 자, HC는 어떻게 되느냐면, HC는 2IC의 CA인데, 이거를 또 대입해. 왜 이거를 대입하느냐면,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전류 흘려주면서 어디에서 초전도 깨지는가 이거를 볼래 그러니까, 아예 잴 수 있는 물리량으로 다 바꾸자. IC로 HC를 만들어 놓으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HC를 계속해서 재야 되는 거니까 HC 재기 어려우니까 알고 있는 물리량으로 다 바꿔가지고 HC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IC로 바꾸고 그래서 전류하고 이 사이의 관계를 해가지고 다시 이걸 쓰면 자 2는 어떻게 되느냐면 2파이 A자승 전류는 뭐냐면은 전선 안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전류를 다 합친 거예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지 이게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볼테이지야. 이게 볼테이지에 해당하는 비례하는 양이고 이게 전류에 해당하고 있는 거니까 이 나머지 부분이 저항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다 이게야. 그러면 교수님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이해 안 됐는데요. 음수로 할 때요 일렉트릭 필드가 왜 일정하다고 볼 수 있었죠? 우리가 양쪽에다가 전지를 탁 놓고서 그 안에 전류가 얼마 흐르는가를 보고 있는 거거든. 그게 일렉트릭 필드는 일정하지. 그러니까 R에 대한 디펜던스가 R에 대한 디펜던스 없지.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두면은 외부에서 V를 여기다 걸어주잖아.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는 그냥 길이로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나 일렉트릭 필드 일정하죠. 질문을 해. 질문은 그만해야지. 이해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I가 IC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I가 IC보다 작으면은 분명히 이제 저항이 0이 되고 I가 IC보다 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저항이 뜰 텐데 저항이 어떻게 뜨느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나머지는 콘스탄트니까 2분의 1 이렇게 써놓고 1 플러스 1 마이너스 ICI의 자승에다가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 I가 IC보다 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더라. 자, 이게 다, 이게 1 플러스 이게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가지고. 자, I가, IC가 되는 거가 1, 2, 3. 전류가 많이 흐르면 이게 I 오버 IC에 전류가 1, 2, 3, 4, 5, 6, 7, 8 전류가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부분이 다 초전도가 없어지니까 노말이 되니까 이 라인을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그지?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노말이니까 그러다가 I가 IC 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갑자기 이제 저항이 뜨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갈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다 이게요. 그런데 이 이론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I가 IC 전에는 완전히 제로였다가 I가
i가 IC가 되면은 어떻게 되니? i가 IC가 되면은 1 빼기 이거니까 이거 0이 되고 2분의 1이 되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프레딕션이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이렇게 해서 갑자기 여기서 2분의 1로 뛰어요. 반으로. 노멀 상태의 레지스티비티의 반이 된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거로 지금 이론이 이제 이론부터 이제 갑자기 팍 뛴다. 그래서 이 런던이 런던 머리 좋아. 런던이 이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를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런던이 저 점프를 예측을 딱 했어. 갑자기 그레디얼하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팍 튀더라. 우와. 런던이 아주 대단하지. 그 이제 휴브너가 어릴 때 휴브너, 응? BCS도 나오기 전에 휴브너가 지금 75세 정도 됐을까? 75세 민년생이냐? 29년. BCS가 나오면 57년이니까 한 20살 정도 됐을 때인가 보다. 역시 똑똑한 사람이야. 어릴 때 이 실험을 이제 실험을 해서 그냥 다 런던에 이걸 내자마자 그냥 휴브너가 때는 찬스다,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다 이 실험을 해서 휴브너가 이 실험을 해봤더니 0.5에서 0.5로 뛰는 게 아니라 0.69에서 뛰는 거를 이제 알아봤어요. 이렇게 심플한 간단한 이론이 말이야. 저거 점프를 만들어내고 점프가 0.5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실험을 하니까 실험하고 이론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 거의 맞죠. 휴브너가 뭐를 더 알아냈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다시 무슨 점프들이 이렇게 이제 생겨나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다시 점프 같은 것들이 점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른바 에디셔널한 채널이 나타난다 이게. 저항이 저렇게 생겨나는 거는 갑자기 어떤 거가 되느냐면 갑자기 어떤 놈들이 그냥 갑자기 플럭추에이션은 그냥 그레디얼해 항상 되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채널이 생겨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채널이 생겨난다고. 이거는 갑자기 저항이 전류를 흘려줘도 전류를 더 크게 해줘도 저항이 더 안 뜨는 거야, 그지? 그거는 뭐냐면 갑자기 어떤데 물이 흐르는데 갑자기 어떤 부분에 저항이 없이 물이 그냥 휙 흐르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디셔널 채널이라고 해요. 에디셔널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예상치도 않았던 곳에 갑자기 구멍에 뚝 뚫려가지고 그냥 쫙쫙 흐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초전도체가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난다. 에디셔널한 채널이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를 이제 알아냈고, 거기에 이제 에디셔널한 채널에 관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해서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서 왜 저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MGB2 심플림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거 딱 나타났을 때, 그거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은퇴를 하고서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이 이제 불러가지고 한국물리학교 와서 이제 강연을 하고, 강연한 김에 이제 포항도 이제 같이 오기로 해서 이제 포항에 왔거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인사동에 있는 그 한식집에 가가지고 한국 음식 좀 장구치고 뭐 그러는 데서 이제 그때 이 MGB2 이 심플림 좀 달라 이게.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실험을 다시 해보고 싶다. 그 실험이 뭐냐면 이 실험이거든. 에디셔널한 채널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를 자기가 거기서 봤는데, 이 물질은 굉장히 클린한 물질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그 채널이 분명히 나타나리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나한테 써주시죠. 그래서 내가 오케이 don't worry 그래가지고 내가 준다 그래서 이제 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다시 그래서 이제 그 제자한테 그 샘플을 주면서 제자한테 이제 샘플을 주면서 그 실험을 하라고 제자한테 샘플을 주면서. 그래서 이제 제자를 찾자 간 거야. 이제 나도 이제 꼬부랑 깽깽이 할아버지가 돼서 진짜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샘플을 들고서 동진이를 찾아가면 동진아 나 구박하지 마라. 응? 좋은 거니까 그것도 싫으면. 오케이?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뭐 MGB2? MGB2 안 나왔어. 이거 아직 실험 못했어. 누구든지 이거 하고 싶으면은 이거 해도 좋지. 아직도 저 채널이 뭐 생기고 그런 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채널이 생겼기 때문에는 아는데 그 안을 눈으로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채널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이런 것들은 그냥 확실히 잘 모르죠. 프레딕션 거하고 맞아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의 모든 걸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식 써서 대충 예측한 사람도 없는 거고. 식 써서 예측한 사람들이지. 그거 좀 더 복잡한 이론. 지금 이 이론은 무슨 간단한 이론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자라는 부분들을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0.69가 되는 거 이런 거 실험한 사람은 이름이 누구냐면 무커지라는 인도계 사람인 것 같아요. 무커지라고 그랬고 에디셔널하게 이 휴브너 같은 사람들이 일을 여기서 상당히 많이 했어. 그리고 휴브너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에서의 그 현상은 휴브너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 내가 휴브너 만나기 전까지 잘 몰랐는데 그 다음에 이 책 저책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휴브너가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에 관해서 논문을 리뷰 아티클이라든지 이런 거 쓴 것들을 내가 여러 개를 읽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휴브너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을 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휴브너가. 그래서 독일 물리학계 최전덕의 대부가 누구냐? 그러면 그 이제 휴브너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넘어가시죠. 오케이. 이 현상론적으로는 되게 간단하면서도 좋은 것 같은데 싹박한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이렇게 미시적으로 본다거나 조금 더 파인한 이론을 만든 사람이 있는지가 일단 그게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저거랑 프록시미티랑 관계가 돼서 나타나는지 인터미디어시티가 있으면 이제 SNS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뭔가 좀 알아서 저게 지금 구조가 이렇게 대칭으로 돼 있어가지고 프록시미티 때문에도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고 그렇지. 생각은 드는데 이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이거를 처리를 했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게 상당히 더 복잡할 게야. 그러니까 S가 있고 인슐레 있다가 노말이 있고 S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믹싱업이 돼 있잖아. 그 구조가 저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S하고 I하고 S가 있으면은 S하고 노말하고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서피스 에너지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제 좀 더 파인하게 이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거다. 요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란다우의 이론을 가지고서 보면 그것만 가지고서 보면 벌써 거기에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 슈퍼컨덕터하고 노말하고 그 사이에 그 베리어가 있어서 서페이스가 있어서 서페이스 에너지 넣고 이런 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잘 얘기가 되는 거를 보면 그게 이제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휴브너가 발견한 에디셔널 채널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은 이거에다가 또 새롭게 그러니까 다이나믹스거든. 다이나믹스. 왜냐하면 우리가 천천히 이 흐르는 물하고 빨리 흐르는 물하고 다이나믹스가 막 달라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얼음이 있는 그 세계에다가 강물에다가 이게 거기서 이제 물이 흐를 때 물이 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얼음이 딱 깨지면서 덩어리채로 팍팍 움직이잖아. 그럴 때 보면 갑자기 큰 덩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매스로 따지면은 매스가 갑자기 팍 늘어나가지고 매스 커런트가 갑자기 팍팍 늘어나는 거거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만약에 타입 2 슈퍼컨덕터에서는 그러면은 볼텍스 사이에 그 모양들이
볼텍스가 이게 리지드를, 고체를 이루다가 탁 얼음이 깨지듯이 이렇게 톡팍팍팍 깨지는 그 현상들. 이 현상을 MG비트 단결정에서 처음으로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냐, 그게. 아니, 너 안 찍을래. 다른 데 찍을래. 이러고서 찍어야지. 여러분들, MGB2 단결정에서 말이야, 이 현상을 처음으로 본 사람, 그리고 그 단결정에 그 포프로브를 만들어서 같이 실험했던 현숙이, 헌정이하고 같이 했잖아. 거기서 팍팍팍팍 뛰는 거 다 봤지. 그게 에디셔널 채널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 이게 피지컬 리뷰얼 레터에 했더니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나고 이런 거를 봤는데 너무 스페시픽하다. 그래서 피지컬 리뷰 B로 돌려라 그래서 피지컬 리뷰 B로 돌려서 그게 퍼블리시 됐던데. 그런 거를 이게 피지컬 리뷰 레터에 안 내주고 자식들이 쩔쩔하게 말이지. 현숙이 같이 실험들 했지, 그거. 현숙이가 보시면서 에디셔널 참여를 현숙이 참났을 때. 그리 젊은 것 같지는 않네. 야, 그래도, 야. 자, 그 다음에, 하이 프레퀀시 일렉트로 다이나믹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교수님, 여기서는 그 안에 인터미디어 스테이트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이거를 실험하기 굉장히 어려워. 실험을 할 때 있지. 실험을 할 때 왜 어려우냐면, 실험을 할 때 그 실험의 시료를 디스터브하지 않고, 흔들질 않고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참 좋은데, 그게 참 어려워. 왜냐하면 그 안을 보려고 그러면, 그 초전도체 선을, 그 안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안을 보려면 이게 눈으로 보려면 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 안을 구멍을 파가지고 이제 봐야 되고, 구멍을 파가지고 보면은 그쪽으로 전류 흐르는 게 이제 죽을 거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실험을 해가지고 만약에 보려면 볼 수는 있을 거야. 이렇게 이게 좀 두꺼우면은 거기다가 굉장히 가는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구멍. 그래서 우리 구멍 잘 만들잖아. 우리 고압할 때 구멍 잘 만들잖아. 그래서 그런 구멍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를 샥 넣냐면은 거기다가 이 마이크로 홀 프로브를 넣어가지고 쫙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 내 생각에는 실험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까지 디스터브가 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게 동그란 게 있고 만약에 동그란 거를 칼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면은 전류가 흐르는 거를 막지만 동그란 거를 옆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은 전류 흐르는 거를 그렇게 많이 블락킹을 하지 않을 거고 실험은 할 수 있을 거야. 내 생각에 충분히 이거 실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구멍을 어떻게 자르느냐? 이렇게 놓고서 구멍을 이렇게 놓고서 구멍을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구멍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구멍을 잘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놓으면은 구멍을 내는데 이렇게 이제 구멍을 낸다든지 뭐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크로 홀 프로브 그러면은 전류는 어느 쪽으로 흐르냐면 이쪽으로 흐를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실험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무식하게 말이야 좀 스케일 크게 이쪽으로 이렇게 확 잘라가지고 보겠다 그러면은 그럼 전류를 다 블락킹 해버리니까 인터미디어 스테이트 뭐 하나도 없지. 할 수는 있을 거야. 옛날보다 지금 이게 작은 구멍 뚫는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을 거고. 오케이. 또 질문?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해서 필드를 깰 때는 이제 내부의 H가 필드가 그 평형점을 찾을 수 없다고. 네, 여기서는 지금 H가 HC로 평형점을 찾을 건데. 앞에 거랑은 좀 다른 게 아닐까. 여기서 H가 HC가 됐지, 그지? 콘닥터하고 노멀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 앞에 점에서는 어떻게 됐니? 앞에 점에서는 거기도 베이직하게
이퀄리브리움 상태가 HC로 돼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봐. HC 상태로 이퀄리브리움 상태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진짜로 중요한 개념인데, 자, 요거 끝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망의 BCS 이론은 이제 대망의 BCS 이론을 이제 들어가요. 특히 이제 우리 실험실에 있던 학생들은 BCS를 제대로 공부하는 게 일생의 원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BCS만 살짝 넘어가고 자꾸만 그러죠. 왜냐하면 거기에 계산이 이제 많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빼지 않고 진짜 BCS 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거 하기에 앞서서 하이 프레퀀시 콘덕티비티에 관한,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이렇게 보면 초전도체는 뭐 저항이 없는 물질이다. 다시 얘기해서 콘덕티비티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인피니티가 되는 물질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DC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내가 이거를 이 얘기를 좀 이렇게 그려놓고 빨간색이 콘덕티비티, 빨간색이 콘덕티비티. 여기가 델타 펑션이에요. 이게 델타 펑션, 델타. 여러분들 오늘은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천하를 얻은 기분이 들어야 돼요. 그 내가 말이야, 내가 초전도를 공부를 한 지 20년이 되는 초전도만을 가지고서 밥 먹고 산 사람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주면 멱살 잡고 싸우려고 그러던 사람들이 몇 명,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봤어. 뭐냐면 콘덕티비티는, 초전도의 콘덕티비티는 이쪽에서 제로야. 초전도의 콘덕티비티가 인피니티가 된다. 그렇지. 초전도는 콘덕티비티가 인피니티가 되지. 초전도의 콘덕티비티는 AC 콘덕티비티는 여기 제로예요. 초전도의 콘덕티비티는 어디에서, 초전도의 콘덕티비티는 어디에서 인피니티가 되냐, 초전도는 어디에서 저항이 없느냐 하면 DC에서 저항이 없느냐. 이거 델타 펑션 그려놨잖아.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전류가 흐르면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갭을 넘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멀 콘덕티비티하고 결국은 같아져. 노멀 콘덕티비티. 노멀 콘덕티비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점선으로 찍은 게 뭐냐면은 메탈이야, 메탈. 메탈의 콘덕티비티를 보면 메탈의 콘덕티비티를 결정을 해주는 거는 뭐냐면 드루드 모델이에요. 드루드 모델. 우리가 초 시간에 아주 기가 막히게 열심히 배웠던 그 드루드 모델인데, 이 드루드 모델을 보면은 콘덕티비티가 이렇게 이제 콘스탄트가 돼. 대부분 뭐냐면은 콘덕티비티는 여러분들 이게 콘덕티비티의 말이야,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너리 파트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이제 저항 같은 걸 보면은 전류하고 볼테지 걸어주면 흐르고 있는 전류하고 그게 위상이 똑같잖아. 자, 그런데 자, 보통 메탈에서는 콘덕티비티 콘스탄트야. AC 콘덕티비티 콘스탄트 이렇게. 그 다음에 보통 메탈에서는 이미지너리 파트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초전도체를 보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딜타 펑션이 나오고 이게 0이 되고 그 다음에 프레퀀시가 많이 커지면 프레퀀시가 한참 커지면은 빛은 초전도가 초전도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노멀하고 프레퀀시가 높으면 대신에 갭 정도의 프레퀀시가 되면은 초전도하고 노멀하고 구별을 하지. 그래서 광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슈퍼컨덕티비티를 공부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프레퀀시가 상당히 낮은 쪽이에요. 비지블 라이트에서 공부하지 않아? 낮은 쪽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델타 펑션에다가 콘덕티비티가 제로야. AC 콘덕티비티가 제로야. 초전도는 콘덕티비티가 AC 콘덕티비티가 제로야. 갭 아래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면은 나한테 질문해봐. AC 콘덕티비티가 제로가 아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초전도는 저항이 제로가 되니까 콘덕티비티가 인피니티가 되니까 AC 콘덕티비티도 인피니티가 되는 줄 알아. AC 콘덕티비티 제로야. 내가 저거를 얘기를 했다가 내가 멱살 잡힌 사람이야. 일생 저거를 공부하는 사람이 저거 모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인사 진짜야? 야, 내 인생의 경험담 얘기하는 거야, 야. 수영이도 안 믿지, 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AC 콘덕티비티 흔들어주는 거. 네. 그러면은 흔들리는 거, 일렉트론들이 그 안에서, 차지가. 저 갭이라는 거 좀. 아, 그래, 갭이라는 게. 이게 이른바 슈퍼콘덕팅 갭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AC에서는 갭 이하에서도 컨덕티비티 제로잖아요. 제로가 아니라 뭔가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콘덕티비티 제로지. 네. 콘덕티비티 그려놨는데 이게 제로거든. 이쪽에서는 프레퀀시 0에서는 콘덕티비티 인피니트고 여기서는 콘덕티비티 제로고 그 다음에 프레퀀시가 높아지면은 콘덕티비티가 다시 제로가 아니고 노멀하고 똑같아지더라. 이게 노멀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갭이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세마이콘덕팅 갭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 세마이콘덕터는 갭을 가지고 있다. 초전도도 마찬가지야. 초전도 갭이 있어. 세마이콘덕터도 어떻게 있느냐 하면은 세마이콘덕터도 갭이 있어. 메탈은 갭이 없어가지고 전류 쫙 하면 쫙 필드 가해지면 전류 쫙 흐르잖아, 그지? 그런데 세마이콘덕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갭이 있어가지고 마그네틱 필드 이제 AC로 흘려주면은 그 에너지를 그 위까지 올리지 못하는 안에 있어는 전류가 안 흐르거든. 그래서 세마이콘덕터 갭이 있어. 자, 근데 슈퍼콘덕터도 갭이 있어요. 슈퍼콘덕터도 갭이 있어. 슈퍼콘덕팅 갭이라는 게 있어. 슈퍼콘덕팅 갭을 우리가 BCS 이론에서 이제 다 계산을 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어리엄이 있어요. 콘덕티비티를 AC 콘덕티비티를 제로부터 인피니티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에 비례하게 돼. 일렉트론의 개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세마이콘덕터도 갭이 있어요. 세마이콘덕터가 자 노말일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노말일 때는 이러한 콘덕티비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마이콘덕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세마이콘덕터는 갭이 있어서 이렇게 돼. 슈퍼콘덕터 이게 세마이콘덕터 슈퍼콘덕터도 어떻게 되느냐면 슈퍼콘덕터도 갭이 있어. 근데 슈퍼콘덕터 온도가 올라가면은 슈퍼콘덕터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노말이 되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물질이 있으면 물질 속에는 그 안에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가 정해져요. 왜냐하면 원자가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해봐. 지금 슈퍼콘덕터는 본래는 노말일 때나 슈퍼콘덕터일 때나 다
뭐가 같으냐면은 물질은 똑같은 거니까 그 안에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슈퍼컨덕터는 이게 갭이 있어가지고 이 속에 있는 이 일렉트론들이 없어져 버렸잖아. 면적은 그 아래에 있는 면적은 똑같아야 되지. 이놈이 어디로 간 거냐? 슈퍼컨덕터에는 다 이쪽으로 간 거야. 이쪽으로.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이 어디로 갔느냐면 저기로 간 거야. 세마이컨덕터는 이쪽으로 일렉트론이 안 갔어요. 세마이컨덕터가 이쪽으로 만약에 요 갭이 생겨나면서 일렉트론이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교수님 좀 헷갈리는데 축이 각각 모이는. 이게 프레퀀시. 이 프레퀀시. 이게 콘덕티비티. 시그마. AC 콘덕티비티. 자, 그러면 세미컨덕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있는 놈들이 이쪽으로 나가버렸어요. 이쪽으로. 0으로 가지 않고 하이 프레퀀시 쪽으로 다 가버린 게 뭐냐면 세미컨덕터다. 자, 그러면 노말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노말에서는 이 콘덕티비티가 이렇게 돼 있고 콘덕티비티 이미지너리 파트는 어떻게 되냐면 제로가 돼 있어요. 슈퍼컨덕터는 이렇게 해서 콘덕티비티 이쪽에 제로로 되면서 이게 델타 펑션으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가 생겨나. 이미지너리 파트 시그마 2가 무엇에 비례하느냐? 1 오버 오메가를 이렇게 표현한다. 1 오버 오메가로 시그마 2가 1 오버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거를 이게 델타 펑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하고 시그마 2가 1 오버 오메가로 되는 거는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 이 누구냐면은 이게 아딘이 했는데 그 포스닥이었던 마티스를 학생이었던지 뭐 그래 마티스를 데려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티스 바딘 티어리라고 그래. 마티스 바딘 티어리. 근데 바딘은 내가 학생 때 바딘을 봤어요. 바딘을 박사 받았을 때 바딘을 봤고 바딘의 별명이 뭐냐면 바딘의 별명이 코끼리야. 사진을 보면 코끼리처럼 생겼어. 이게 중요한 거야. 야, 바딘의 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이 슈퍼컨덕티비티 한다 그런 얘기하지 마. 별명만이 알고 이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를 잘 알아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한국으로 왔다 갔느냐 안 왔다 갔다 하냐 이런 거 잘 알아야 공부 잘하는 거야. 야, 농담하는 줄 아냐?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포항에 왔다 갔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고 그러면 안 돼. 사람의 이론이 생각나기 전에 얼굴부터 생각이 나야 돼. 마티스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마티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내가 그 마티스도 얼굴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참 사람들이 상당히 나이 든 사람이니까 책에서만 이렇게 보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느 날 뭐 이렇게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아침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는데 어떤 놈이 이런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훌륭한 사람이니까 여기 뭐 이렇게 수염이 쭉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뭐 얘기하다가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마티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마티스인가 내가 물어봤지. 네가 그 마티스 바딘의 그 마티스냐 그랬더니 자기 맞다 그러더라고. 마티스. 다음부터 학교에 가면은 수염난 사람만 보면 또 마티스라고 그러지 마라. 응? 마티스가 지금은 나이가 상당히 들었어. 응? 마티스도 많이 들었고 왜냐면 스승인 바딘은 거의 90살 정도 돼가지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바딘 돌아간 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
그 제자도 지금 뭐 상당히 나이가 많고, 그때 내가 만났을 때보다도 나보다 한참 나이가 많았으니까 지금 뭐 저보다 한 7, 80세 가까이 아마 됐을 가능성이 많아. 이 마티스 바딘 이론을 지금부터 이제 이 AC 콘덕티비티를 이제 유도를 하는데, 나는 사실 마티스 바딘 이론 같은 거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참 복잡한데, 야, 내가 놀란 거는 뭐냐면은 이 개정판에서 이 드루드 모델을 가지고 저 마티스 바딘 이론을 유도를 해요. 드루드 모델을 가지고서 여기서 드루드 모델을 가지고서 마티스 바딘 이론을 유도를 해. 그러면 드루드 모델에 뭐를 바꿨으면은 이 슈퍼컨덕티비티가 나타나느냐? 드루드 모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드루드 모델은 메탈에서의 일렉트론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제 드루드 모델이에요. 드루드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릴렉세이션 타임이에요. 요즘에 다 여러분들한테 유도를 했어요. 벌써 몇 번 안 됐지만 중요한 거 많이 했어. 인선이는 그 비디오 다 봐. 응? 이 마티스 바딘 이론을 이거를 드루드 이론에서 이거를 유도를 한 거를 보니까, 야, 세상에 뭐 이 파인만이고 뭐고 이게 다이어그램 해가지고 졸라게 그냥 어렵게 유도하고 그런 게 훌륭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서 여기에 지금 델타 펑션이 나온다든지, 이미지나리 파트가 1 오버 오메가를 유지를 하고 있다. 1 오버 오메가가 된다는 거를 이거를 드루드 모델을 가지고 유도를 하더라. 이게 딱 한 가지 아이디어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 두 가지 아이디어. 한 가지 아이디어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드루드 모델에서 릴렉세이션 타임을 인피니트로 놓아야 된다. 초전도는 뭐냐면은 부딪히지 않으니까, 부딪히지 않잖아. 그러니까 한 번 부딪혀서 다음번 부딪힐 때까지의 시간을 인피니트로 보내면, 드루드 모델에서 그게 뭐냐면은, 드루드 모델에서 릴렉세이션 타임을 인피니트로 보내면은 이게 마티스 바딘 이론하고 똑같아지더라고. 한 가지 더 애드하면은, 이거를 보면 온도 유전성 같은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슈퍼컨덕티비티의 차지 캐리어를 보면 그 안에는 슈퍼컨덕터하고 노말이 두 개가 있더라 하는, 그게 뭐지? 무슨 이론? 응? 투 플루이드 모델 있지? 투 플루이드 모델은 슈퍼컨덕터하고 노말이 있고, 그 다음에 투 플루이드 모델에다가 드루드 모델을 도입을 해가지고, 노말인 경우에는 릴렉세이션 타임을 파이나이트하게 놓고, 투 플루이드 모델의 슈퍼컨덕터인 경우를 릴렉세이션 타임을 인피니트로 해가지고 해버리면, 마티스 바딘 이론을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러분이 원하면은 오늘 1시간 더 할까? 아니요. 그래. 알았어. 여기까지 하자, 그래. 테이프가 짧은 것 같은데. 테이프 또 있어. 10몇 개 또 샀거든. 그래. 다음에. 질문의 시간, 오케이. 슈퍼컨덕팅 갭이 되는 프리퀀시는 얼마 정도 돼요? 저 프레퀀시가, 프레퀀시는 한 5인프라레드 쪽에서, 인프라레드보다도 프레퀀시가 더 작아. 그래서 5인프라레드 쪽에서 하고, 저 5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를 공부를 해가지고, 5인프라레드에서의 여러 가지 그 물리 현상들을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냐? 내가 그거 가지고 있어. 내가 5인프라레드 쪽에 내가 수습을 몰라요. 내가 박사학위는 옵틱스 가지고 박사학위 했거든. 그래서 5인프라레드에서. 그래서 나는 그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 하면서 초전도체가 고온초전도체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초전도로 이제 완전히 이게 바꿨고, 끝까지 파인프라레드를 가지고서 끝까지 그거를 버리지 않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노태웅 교수가 이제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파인프라레드에서 박사 받고 뭐 이때까지는 우리가 둘이 같은 실험실에서 같은 서브젝트 가지고 같이 콜라보레이터로 같이 일을 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같이 일도 하고 뭐 이러고 있지. 파인프라레드 비전에서 갭을 본다 얘기야. 파인프라레드에서 실험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옵틱스 실험을 하려면은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돼. 첫 번째, 센 빛이 있으면 돼. 센 빛이 있으면은 좋아. 시그널이 굉장히 크니까 레스판스를 보는데 센 거를 딱 인텐시티 센 거를 하면은 나오는 것도 이제 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디텍터가 좋아야 돼. 디텍터가 좋아야 돼. 센 빛의 디텍터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파인프라레드는 이 디텍터도 별로 신통맨통하고, 그 다음에 빛이 굉장히 그 인텐시티가 작아요. 파인프라레드 쪽을 보면 여러분들 빛을 이렇게 보면은 빛의 인텐시티를 보면은 프레퀀시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파인프라레드는 어떻게 되냐? 프레퀀시가 작은 여기니까 여기 코딱지만한 이 부분에 빛을 쓰거든.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빛을 만들어낸 다음에 나머지 아주 좋은 부분은 다 버리고 여기 코딱지만큼 남은 이쪽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파인프라레드 쪽이거든. 그래서 실험이 굉장히 어려워. 아니 뭐 실험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도 빛이 워낙 나오는 게 적으니까. 그래서 파인프라레드를 쓸 때는 여기 이렇게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에 나오는 이 조그만 빛보다는 그 부분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여기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만족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빛이 있어요. 이게 뭐냐 머큐리 진원 램프가 이렇게 되죠. 이거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만족을 하지 않고 하여간에 여기서 한 두세 배의 빛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빛의 소스는 블랙바디를 쓰지 않고 머큐리 진원 램프를 쓰고, 디텍터가 나쁘니까 디텍터의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냥 디텍터, 세마이컨덕터 디텍터를 쓰지 않고 디텍터를 헬륨 온도로 내려요. 헬륨 온도로 내리면은 노이즈가 이제 팍 줄잖아? 그렇게 해서 만든 디텍터가 뭐냐면 볼로메타야, 볼로메타.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 저 머큐리 진원 램프하고 볼로메타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초전도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거 이제 다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영원히 안 받고 뭐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쪽으로 이제 들어왔지. 또 질문? 질문을 많이 해야 수업이 재미나. 재미가 안 가는 게 아까 저 갭이라는 게요. 옵티컬에서 그 밴드게 그거랑 딱 일치하는 그 양인 건가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완전히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 트랜지션 됐을 때 마치 컨덕션 밴드로 가서 일렉트론들이 프리해지니까 이제 전류를 된다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 세미컨덕터는 이쪽 뒤꿈친 게 N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니까. 근데 그럼 저 슈퍼컨덕터에서 왜 그럼 영인대에서는 그 N이 다 그쪽으로 다. 이게 다 슈퍼컨덕터는 다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마이컨덕터는 왜 오른쪽으로 갔느냐? 그게 질문이지.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면 그 갭 사이에 지금 컨덕션 밴드 트랜지션이 됐을 때 세미컨덕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생각하면 컨덕션으로 그 갭을 넘어선 빛이 들어왔으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그걸 두드려 맞춰서 그렇게 트랜지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냥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 때리잖아? 빛을 가지고 때리면은 이게 세마이컨덕터 다 이쪽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빛을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쪽에 있는 콘덕티비티가 다 이쪽으로 가게 돼. 그래서 노말로 돼. 이렇게 노말로 빛을 때리면. 세마이컨덕터도 빛을 때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느냐면 이쪽에 콘덕티비티가 나타나거든. 아니, 빛을 때리면 콘덕티비티 안 나타난다. 세마이컨덕터는 이렇게 콘덕티비티가 나타나는데
슈퍼컨덕터에서는 쿠퍼 페어거든. 이게 사실은 쿠퍼 페어들로 돼 있어가지고 쿠퍼 페어가 어떻게 이제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닌데 슈퍼컨덕터는 어떻게 되냐면 페어를 이루고 있지. 그런 얘기는 아마 들었을 때 우리 곧 할 텐데 쿠퍼 페어가 있는데 쿠퍼 페어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를 프레퀀시를 가해서 에너지를 딱 주면은 두 개가 이렇게 깨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에너지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갭 에너지가. 쿠퍼 페어 자체는 그러니까 AC 레스판스를 딱 주면은 아직 쿠퍼 페어를 깨는데 에너지가 들지 못해가지고 콘덕티비티가 나타나질 않아. 그럼 세미컨덕터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보다도 슈퍼컨덕터에도 슈퍼페어라는 새로운 그 제한이 있어서 제한이 있지. 그러니까 세마이컨덕터하고 다른 게 슈퍼컨덕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그냥 일렉트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두씩 짝을 지어서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현상들이 이제 세마이컨덕터하고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말이야 몇 사람들은 이제 초중도 전공하고 몇 사람은 초중도 전공 안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고체 물리를 공부를 한다. 앞으로는 아마 거의 20년, 30년, 40년은 물리학에서 가장 많이 밝혀지게 될 부분이 이제 고체 물리인데 왜냐하면 하이 에너지 피직스는 더 이상 실험을 잘 못하고 있고 플라즈마는 지금 큰 장벽에 부딪혀 있어서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이 하이에너지 피직스에서 사람들이 하던 그 많은 현상들이 이 로우 에너지 피직스인 콘덴스 매러 쪽에서 다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내가 1980년대하고 2000년대 그 피직스가 상당히 이제 많이 달라진 게 1980년도에 그 하이에너지 피직스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비교할 실험 대상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체 물리로 떠났고 한 사람 더 하이 에너지로 갔는데 거기는 실험 데이터가 별에서 나오는 거 몇 개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왔느냐면은 콘덴스 매러 쪽으로 이제 와가지고 콘덴스 매러의 그 포멀리즘은 뭘로 바꿔버렸느냐면은 필드 시어리티컬 포멀리즘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편하고 좋지만 우리 콘덴스 매러 하는 사람들은 맨날 이게 드루드 모델이나 뭐 이런 거 정도 가지고 하던 사람들한테 그 패스 인테그랄 포멀리즘으로 물리를 다루는 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 근데 하여간에 그 필드 시어리티컬 포멀리즘으로 다 바꿔가지고 지금은 그거 모르면은 물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따라서 그거 포기한 사람들은 시시한 물리하고 있고 그거를 계속해서 킵트랙 한 사람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1990년대 넘었으면서 포멀리즘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콘덴스 매러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이론들을 아주 빠삭하게 알기 전에는 그 논문 같은 거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 콘덴스 매러 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읽을 때 보면은 거기에 뭐 마그네티즘 나오지 슈퍼컨덕터 나오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한참 가다 보면은 이게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한 데서 이렇게 보면 같은 개념인데 그거를 다 지금은 상당히 그 어드밴스드한 그 물리의 파라다임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접근을 하면 물리가 이제 굉장히 쉬워지거든. 대신에 그 포멀리즘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그런 우리 때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잘하기만 하면 우리 때보다도 훨씬 물리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못하면은 물리가 한없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 왜냐하면 패스 인테그럴 포멀리즘이나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콘덴스 매러가 앞으로 아마 몇십 년을 이제 잘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콘덴스 매러를 하는 사람이면은 슈퍼컨덕티비티, 마그네티즘, 페이스 트랜지션 이쪽을 흔히 이제 알아야 물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재미날 거예요. 세상이 익사이트할 거예요. 물리하는 사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